SF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표현하는 장르로 소설, 영화, 게임, 만화 등 문화 콘텐츠의 전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SF는 단지 과학적 상상력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 문제, 현재 및 미래 사회의 문제 등 시의성 있는 이야기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지적 반응을 자극하여 사람들이 세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초기 SF는 상상력에 기반하여 현실과는 다른 모습을 그려낸다는 점에서 판타지와 유사한 장르로 여겨졌고 가치가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학 비평가인 다르코 수비는 SF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수비는 판타지와 구별될 수 있는 SF만의 특징을 정리하기 위해 낯선 것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판타지는 상상력에 기반하여 창작되는 장르로 낯선 것들이 등장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판타지에 등장하는 낯선 것들은 이야기의 흐름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판타지에 등장하는 상상의 존재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상상의 존재는 작품의 세계관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의심하고 거부한다면 판타지라는 구조가 깨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판타지 작품에서 용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실제로는 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작품을 수용하는 중에는 용이 실제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SF도 상상력에 기반하기 때문에 낯선 것이 등장하지만 판타지와는 다르다. 수비는 SF를 인지와 낯설음의 상호작용인 인지적 낯설음이 나타나는 장르로 규정하며 판타지와 구별하였다. 인지는 어떤 대상을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어떤 대상을 낯설게 느낀다는 것은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느끼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지와 낯설음은 반대의 위치에 있다. 하지만 수비는 SF가 인지와 낯설음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작가의 경험적 환경에 대안이 되는 상상의 틀. 그는 작가의 경험적 환경에 대안이 되는 상상의 틀이 SF의 주요 형식적 장치가 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작가의 경험적 환경은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현실을 의미하며 이는 현재 과학기술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작가의 경험적 환경은 모두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인지의 영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상상의 틀은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SF 작품에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이 등장한다고 하자. 이를 접한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은 현재 과학기술의 수준으로는 실현할 수 없고 상상력에 기반하여 창작된 낯선 것이지만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개연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판타지의 낯선 것과는 다르다. 그리고 SF에 등장하는 낯선 것들을 접하는 사람들은 판타지를 접할 때와는 달리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낯설게 바라본다. 수비는 SF의 낯선 것이 단지 상상력을 표현하는 작품 속 장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낯설음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며 느낀 낯설음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낯섦으로 이어진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현실을 낯설게 느끼며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수비는 SF의 낯설음은 단지 새로운 것을 접하며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현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판타지와 구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수비는 SF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다른 특징으로 노붐을 이야기하였다. 노붐은 새로운 것을 의미하며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과 SF 속 세계를 구분해주는 가장 큰 구분점이 된다. 노붐의 특징은 총체적이라는 것인데
이는 새로운 것으로 인해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바뀔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달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기술의 등장은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으며, 이는 곧 사람들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작품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을 볼 때도 적용된다. SF에 등장했던 노붐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SF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관점의 변화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더 발전할 수도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수비는 노붐이 개연성이 있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SF에 등장하는 새로운 것들은 판타지에서 볼 수 있는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것들과는 달리 과학기술적 원리에 기반한다.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구현할 수 없거나 아직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과학기술적 사고에 기반한 상상력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의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구성이 가능하고 총체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수비는 이러한 노붐의 특성을 잘 구현할 수 있어야 진정한 SF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인문예술 특성과 출제 경향. 인문 분야의 제재 종류. 철학, 사상, 역사학, 윤리학, 심리학, 논리학, 고고학, 종교학 등의 글. 인문 분야의 글이란 인간의 존재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인간의 사상과 문화 등을 다루고 있는 글이다. 인간의 본질이나 정신세계, 그리고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인간과 세계의 본질과 관련된 글, 인간의 행위 규범과 관련된 글, 인간의 의식세계와 관련된 글, 사유의 형식이나 법칙과 관련된 글, 그리고 역사나 종교와 관련된 글 등을 포함한다. 인문 분야의 글 읽기 방법. 인문 분야의 글은 인간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글에 제시된 관점이나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석에 유의하며 읽어야 한다. 해당 분야의 전문적 개념이나 용어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먼저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의 논지나 세부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글에 제시된 관점이나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한 후 배경 지식을 활용하거나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며 글의 논지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하나의 상황과 관련하여 여러 관점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 그 관점들을 비교 대조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근거를 세워 각각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인문 분야의 출제 경향. 인간에 대한 철학적 탐구나 사유를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지문이 주로 출제되어 왔다. 인문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비중이 큰 학자나 사상가들의 주장, 견해를 그와 다른 주장, 견해와 대비하는 문항이 자주 출제되고 있다. 지문에 제시된 학자나 사상가들의 주장, 견해,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핵심 개념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문항,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문항이 주로 출제되고 있다.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주제통합적 독해가 중요해짐에 따라
여러 관점을 비판적,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반자유의지 논증, 베이스주의의 조건화 원리, 에피쿠로스의 자연학과 윤리학. 예술 분야의 글이란 미의 본질이나 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다양한 예술 행위에 대해 다루고 있는 글이다. 예술의 본질과 다양한 예술 행위의 특징을 이해하는 한편 예술 작품을 수용하는 미적 안목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글이다. 예술의 본질에 대해 논의하는 글, 다양한 예술 행위의 특징을 설명하는 글, 주요 예술가나 예술 작품을 비평하는 글, 예술 사조에 대해 설명하는 글 등을 포함한다. 예술 분야의 제재 종류는 음악, 미술, 연극, 영화, 건축, 사진, 예술 사조, 예술 철학, 미학 등의 글이 있다. 예술 분야의 글 읽기 방법. 예술 분야의 글은 예술의 본질만이 아니라 작가나 작품 등 예술과 관련된 대상을 제재로 삼고 있는 글이 많으므로 대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술론과 관련된 글은 제시된 핵심 개념이나 용어를 글의 맥락 속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글의 논지와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글은 글쓴이 또는 글에 제시된 평가자의 관점이나 견해를 정확히 파악한 후 그 평가가 타당한지에 대해 비판적 자세로 살펴보아야 한다. 예술의 갈래나 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은 다른 갈래나 사조와 비교하면서 해당 갈래의 특징을 이해하거나 사조가 변화되어가는 양상에 주목해야 한다. 예술 분야의 출제 경향. 예술을 이해하고 예술 작품에 대한 심미안을 향상하기 위한 지문이 주로 출제되어 왔다. 예술 철학이나 미학 등 예술론과 관련된 글은 여러 주장 견해를 대비하거나 특정 관점에서의 비판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 자주 출제되고 있다. 지문에 제시된 작품, 작가, 갈래, 사조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자주 출제되고 있다.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주제 통합적 독해가 중요해짐에 따라 예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루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기출 예를 들어서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과 영화에 대한 베냐민의 견해, 하이퍼리얼리즘, 회화주의 사지. 현대 인식론은 자율적 주체인 인간들이 보편적 이성을 통해 진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이에 기반한 분석 철학은 철학의 대상을 진위가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명제로 보고 인간의 사고를 언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철학의 임무로 삼았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자유주의 해석학자 로티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개임론과 콰인의 전체론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기존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였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의미가 언어 게임의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언어 게임론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수학이나 자연과학의 기본 개념처럼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지식도 결국 기존에 합의된 언어 게임의 규칙에 따라 구축된 것일 뿐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 자체가 필연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소위 진리라는 것도 언어 게임의 규칙에 기반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편 콰이는
대상에 대한 신념이나 명제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전체론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물리학자들은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장치가 질량, 시간 등의 물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실험장치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다른 물리 법칙들에 의해 보장되며 이 물리 법칙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실험장치와 물리 법칙이 필요하다. 이러한 순환 구조 속에서 결국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 법칙은 그 정당성을 스스로가 보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콰이는 이처럼 모든 명제가 상호 의존적인 맥락 속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개별 명제들의 진리성이 상대화되므로 이론의 궁극적 토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로티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과 콰인의 전체론을 결합하여 모든 명제의 의미는 그것이 속한 특정 맥락의 게임 규칙에 의해서만 규정되며 그 맥락을 벗어나면 의미를 잃는다고 주장하였다. 현대 인식론은 인간의 마음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며 이 거울에 반영된 확실한 표상만이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로티는 이러한 거울 개념을 부정하면서 현대 인식론이 진리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기초에 근거해야 한다는 토대주의적 관점에 얽매여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진리가 고정된 실제가 아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므로 명제는 절대적 토대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이라는 실용적 가치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철학을 하나의 언어 게임으로 보고 그 유용성을 평가하는 해석학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루티는 해석학의 실용성이 전체론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해석학은 다양한 형태의 담론들을 인정하고 이를 생산하고 전승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담론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 나간다. A를 이해하기 위해 B를 참조하고 B를 이해하기 위해 C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담론들 간의 상호 이해를 수반하는 해석학적 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석학은 분석 철학이 비합리적이라며 배제했던 담론들을 전체론의 틀 안에 복관시킬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담론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로티에 의하면 정의, 자유, 평등과 같은 자유주의 사회의 규범들은 다양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우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들을 절대적 토대로 삼기보다는 그것들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철학은 합리성이라는 단일 기준을 고수하는 대신 다양한 담론들 간의 대화를 통한 진보를 추구해야 한다. 이때 대화는 서로가 의미 있는 주체로 승인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로티의 해석학적 입장은 도덕적 상대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의 다원주의적 성격과 부합하며 상호 이해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철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세계와 시대의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이론으로서 의의가 있다.